공룡 보십시오. 병입니다. 병. 나머지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꼭 찾아보세요. 중요한 작품들이고 봄 들어갔던 학교가 어디죠? 봄? 이성구의 봄? 관련 있는데 안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랜만에 시예요. 시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적으로 항상 고민하면서 보는 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작품을 보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제목 먼저 봅니다. 제목이 뭐예요? 대답해야죠. 둘밖에 없어 지금 일단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 범위가 니네밖에 없으니까 자 제목이 뭐예요? 벼예요, 벼. 그러면 제목이라는 게 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6시간 구간이 아니잖아. 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닐 거죠. 그러니까 벼라는 것의 어떤 구체화된 이 대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뭐에 주목해야 된다. 얘가 주요 소재일 거고 주요 소재는 어떻게 사용이 될 거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 속성이 대해서 이 속성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했을 겁니다. 이건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건 이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시를 쓴 경우 제목이 그것이 되는 경우는 매우 중요한 소재고 그 속성이 결국 주제를 형성하는 데 쓰였을 거다. 자 그러면 누가 썼냐면 이성부가 썼어요. 이성부라는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겠죠. 이분은 민중에 대한 시를 썼던 분입니다. 민중의 속성에 대해서 시를 썼던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민중에 대한 시를 썼던 분이다. 그런데 벼라는 소재를 가지고 왔다. 그럼 벼라는 것의 속성이 어떤 민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뭐 찾아야 됩니까? 뭘 찾아야 돼요, 항상? 항상 찾고. 이건 맨날 하는 건데. 사람에 따른 정서, 태도. 환경태 찾으라고 그랬지? 그럼 뭐 나온다고 했니? 주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서술어, 수식어, 중심을 보자. 기억나시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 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벼는 이성구라는 분이 쓰신 그 시 중에 뭐 누룩이랑 산길에서 혹시 같이 배웠어요? 아, 그래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6시간 모양 아닐 거니까 이 벼의 속성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그거 찾으러 갈 거예요. 벼는, 자, 나왔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벌써 나왔네. 자, 서술어가 뭐예요? 서술어가 어우러지고요. 또 어우러지고 어떻게 된대? 그렇지. 기댄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우러지고 기댄다라는 속성 이것을 통해서 뭐의 속성? 대상,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말할 거라는 거야. 그 첫 번째 속성이 나왔습니다.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 같니? 어우러진서 기댄다. 어우러진다, 기댄다 뭐야?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공동체. 공동체의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니? 서술어 잘 보라고 했다. 그치? 따가워진다. 좋은 건가 나쁠 건가? 나쁜 거지. 그죠? 따가워진다는 건 나쁜 겁니다. 부정적 의미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그치. 햇살의 입장에서는 햇살 입장에 벼의 입장에서는 햇살이 따가워지면 따가워질수록 이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시련과 고통, 고난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정적 현실로 인식될 수 있다. 누구한테 가해지는? 벼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통이다. 맞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수록 뭐할수록 어떻게 된대요? 반응이네요. 반응.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자, 지금 우리 뭐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벼라는 아이의 속성을 살펴보고 있어요. 벼는 분명히 뭐예요? 그냥 식물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벼가 어우러지고 기대고
햇살이 따가울수록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맡긴다. 서로 의지한다. 마치 뭐인 것처럼. 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 뭐야?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지?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 오히려 깊이 있고,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로 맡기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겠네? 맞니? 그럼 이 별하는 거는 긍정적 대상관이, 부정적 대상관이? 긍정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깊이 읽는다는 거는 벼가 읽는다는 건 뭐니? 깊이 읽으면 뭐니? 고개를 어떻게 되지? 고개를 숙이는 형상을 계산이 또 어떻게 해서 설명이? 겸손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데 뭐처럼? 사람인 것처럼 뭐하고 있지? 자, 별을 의인화하는 것이 이 시의 표현상 특징. 표현상 특징은 출지구소네. 왜? 시의 속성이니까. 그지? 그러면 별을 의인화하는 목적은 별을 의인화함으로써 뭘 하고 싶은 걸까? 자연물을 형상함으로써, 자연물을 이렇게 형상함으로써 어떤 걸 제시할 거야? 바람직한 가치. 주제의식 같은 거겠지?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정리되세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요? 자, 계속해서 별을 관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의 내용을 보니까 서로 벼가 어우러져 살아가고 서로 의지하고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키워가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줄까? 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자, 가르쳐 볼게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살짝 애매한 게 첫 번째는 벼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연이 되면서 약간 뭔가를 떠올리게 만들지. 뭔가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는 사실 누구를 관찰한 거니? 벼가 다 추수를 끝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묶이죠, 이렇게. 묶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는 건 사실 벼의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것을 형상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는 게 어떻게 되는 거니? 묶는 게 어떤 표현이니? 서로 어떻게 되는 거니? 유대, 연대. 보이세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튼튼해졌대. 수식어죠, 수식어 보세요. 수식어가 튼튼해진 백성. 이제 시인의 의도가 보이네요. 그죠? 벼라는 것의 속성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니? 민중의 속성을 설명하고 싶은 거지. 자, 벼가 어떤 뜻이? 햇살이 따가워지면 따가워질수록 서로 의지하듯이 민중도 외부의 실험과 고난이 부정적 현실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서로 어떻게 하니? 의지해서 더 어떻게 됐지? 튼튼해졌어. 알겠냐? 자, 그렇게 지금 형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그런데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내놓쳐 볼게요. 자, 보아라는 무슨 영어이에요? 명령형 어휘입니다. 명령형 어휘를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명령형 어휘가 가지고 있는 효과. 별을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들아, 너네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집중시킬 때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봐 다른 데 다 보고 있어. 여기 봐 그러면 뭐야? 어떻게 돼 그러면? 보게 되지. 주의를 집중하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런 별을 백성들을 보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별표입니다, 이거는. 죄도 없이 죄지어서. 뭐야 이게? 죄가 없대. 죄가 있대. 서로 뭐야? 충돌하고 있잖아. 그지?
이치가 안 맞잖아. 자, 이거 무슨 법입니까?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역설법을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 역설법. 얘들아, 죄가 없는데 죄를 지었대. 그럼 어떤 상황이야? 니네가 죄가 없는, 원래 실제 죄를 짓지 않는데 죄인이 되어 있어. 그럼 너네 입장에서 어떻게 된 상황이니?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 무고한 상황. 억울한 상황. 이거 왜 할까? 겨가 설마? 겨가? 겨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억압받는 현실이야. 아, 언제구나. 언제겠구나. 확실히 어떤 시대인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이 시대 상황이, 현실이 굉장히 억울하고 억압받고 무고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더욱 불타는 마음, 이상현 선생님이 이거 오타 아닌가요? 오타 같은데요. 불타는 뭐야 원래? 마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불타는 마음. 그죠? 이거 배웠어요 학교에서? 근데 갑자기 뚝 떨어뜨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부분을 잘 표시해주세요. 써주세요. 의도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행간, 행이 뭐예요? 시에서 한 줄 한 줄의 행이잖아요. 행간, 그 행과 행 사이를 걸쳐놓는 거예요. 일부러. 행간, 걸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원래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그러면은 되게 이해가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텐데 굳이 불타는 끊어버리고 뚝 떨어뜨려서 행간을 걸쳐놨어요. 이렇게, 그치? 자, 행간 걸침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똑같아요. 다른 말로 의도적 행간이에요. 그럼 행을 갈았다는 얘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에서 잘라버려가지고 확 갈아버렸어.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 낯선 느낌이죠. 낯선 느낌. 얘들아, 낯선 공간에 가면 우리가 뭐가 생겨? 긴장감이 생기지. 긴장감. 시적 긴장감을 줍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원래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생뚱맞은 부분을 갑자기 뚝 잘라내가지고 행과 행 사이를 걸쳐버려.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 행간이 혹은 의도적 행간 걸침이라고 하고, 이런 표현적 특징을 쓰는 이유는 얘가 시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죠? 시는 시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의미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성 방법을 구사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면 어디 갔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이런 낯선 느낌을 주면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이해됐죠? 마음을 또 보아라 그랬어요. 보아라. 벼가 춤출 때, 자, 벼가 춤출 때라는 거는 뭐죠? 얘들아, 벼가 춤출 때가 뭐야? 벼는 언제 춤춰? 모내기 했을 때 그 벼가 춤춰? 자아야 되지? 그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춤추지? 즉 추수가 할 때가 됐을 때, 추수할 때가 됐을 때, 뭔가 결실을 이뤘을 때, 그런 얘기겠죠? 그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얘들아,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수식어 잘 보라고 했어. 자, 소리 없이 떠나간다는 거야. 벼가 춤춰서 이제 뭔가를 추수할 때가 되었고 뭔가 결실을 맺었을 때는 갖고 싶잖아. 자기도 누리고 싶잖아. 그치? 결실을 맺은 상황에서 오히려 벼는 어떻게 하는데 더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걸 소리 없이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벼의 속성이야. 또 얘도 벼의 속성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모습 어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플러스. 그럼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벼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계속 뭐하고 뭐가 겹쳐. 벼하고 뭐가 겹쳐요. 민중의 모습하고 벼의 모습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 민중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웠고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벼의 장점을 또 얘기합니다. 대단한 속성을.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시서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무용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민중의 모습 세 번째. 벼의 모습을 통해서 환기시키는 민중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공동체 지향적. 첫 번째, 벼는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라는 부분에서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항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거기서 꺾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가면서 어떻게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단결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벼의 모습을 통해서 본 민중의 모습인 거죠. 그죠? 세 번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서러움은 저 수식어 보겠습니다.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죠? 정서가 어떻대요? 서럽대. 얘들아 왜 서러울까? 왜 서럽니?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우리 배웠잖아 지금. 죄 짓지 않았는데 죄도 없이 죄를 지어는 이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백성들이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의 서로 협력함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고 세상에 맞서서 싸워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결실을 맺을 때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벼의 속성.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자, 서러운 눈인데 근데 어떻게? 서러워서 어떻게? 뒤로 넘어가? 괴롭혀? 좌절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할 줄 알아? 그것을? 자, 맑게 다스릴 줄 알아. 맑게 다스린다. 자, 수식어죠. 맑게 다스리다. 다스린데 뭘 다스려? 서러움. 그치? 그러니까 복받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 누가? 벼가. 근데 그 벼는 누구야? 민중, 백성. 알겠죠? 바라본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서럽지만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 노여움을 덮는다. 비추칠게요. 두 번째, 눈을 씻어서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 노여움을 덮을 줄도 알아. 그리고 저의 가슴이 더운 줄, 다 덥다는 거는 열정이죠, 열정. 여기서의 열정은 뭐야? 흥이야, 흥부자? 흥났어? 그럼 뭐야? 여기서의 열정은 뭐야? 여기서의 뜨거움 갖다 뭐 할 거야? 그렇지, 저항할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저항의 심리.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벼를 관찰했고 벼의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그죠? 뭐예요? 민중들의 속성에 대해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은 사랑. 자, 여기 마지막 민중의 모습 네 번째네요. 자, 민중의 모습 세 번째가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삶의 순리를 지키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어떤 성숙함. 현명함. 어짐. 다들 어짐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치? 그거는 굉장히 플러스예요.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넓게 넓은 사람, 떠나가며 바치는데 뭐야? 희생이야, 희생. 넓은 사람, 이타적인 거. 이 부분 읽어보세요. 쓰러지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쓰러지고가 핵심이 아니라 뭐니? 다시 일어서. 다시 일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니? 쓰러져도 어떻게 해? 다시 일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니? 세 글자. 생명력. 누가 그렇다고? 벼가 그렇다고? 벼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누구였다고? 민중의 속성이 그렇다고. 아무리 시련과 고난과 억압받는 현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건데 그때 어떻게? 서로 유대하고 연대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다지선다. 그게 바로 민중의 속성이다. 이해됐어요? 그걸 구체적 대상은 누구를 가지고? 벼를 가지고서 표현하고 있다. 정리됐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수식어 꼭 필요하다고 했어. 피문은 잘 가야 된다고 했어. 자, 그리워. 다 나왔네, 그치? 그죠? 그리워요. 그리운데 피가 들었어. 뭐가 그립다는 걸까? 얘가 그리워하는 게 뭘까? 얘들아, 여기서 그리워하는 게 뭐야? 민중이 지키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야? 얘들아, 민중이 저항한다며. 아까 뭐에 저항한다 했어? 억압적 현실에 저항한다 했잖아.
그럼 민중이 갖고 싶은 것 그리워하고 있는 건 뭐겠어? 자유겠지, 자유. 자유 민주주의 아니겠니? 근데 그게 어떻게 얻어진 거야? 그냥 얻어졌어? 쉽게 얻어진 게 아니야. 처절한 저항을 통해서 얻어졌어. 처절한 저항의 과정에서 뭐가 되면니? 과정에서 희생이 된 거지, 희생. 그치? 이해됐어요? 희생이죠, 진짜. 그 넉넉한 힘 수식어 보겠습니다. 민중의 힘이 어떻게 하는 거야? 넉넉하다는 거야. 민중 만만하게 보지 마. 민중은 정말 대단해. 민중을 그렇게 강인하게 만드는 생명력은 뭐니? 민중의 강인함은 어디서 오는 거니?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떻게 강하게 해준다 그랬어? 생명력이 있지. 더운 가슴이 있지. 근데 그들은 만약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서로 자기 걸 찾으려고 해? 욕심내? 아니, 자기를 희생해. 그리고 서로를 뭐야?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의지해. 서로를 도와줘. 맞아?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그런 존재야. 그게 누구의 속성이야? 민중의 속성이야. 그래서 민중은 강인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치? 자, 근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갖다 썼어? 별을 썼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별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시적 상황에서 그런 게 결정되는 거죠. 별하고 다 긍정적인 게 아니야. 자, 그럼 작품 연구소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줬어요. 얘는 제목 자체가 별하고 했고, 자, 민중의 공동체의식을 나타낸 제품이다. 자, 비유와 상징의 기법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1연에는 온갖 고난을 이겨낸 민중의 모습과 겸손한 자세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중의 삶. 2연에서는 비로소 공동체가 될 때 저력이 발휘됨을 보여주고 있고 3연에서는 어지고 현명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고 4연에서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끈질긴 생명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별에는 희생을 거쳐서 새로운 벼가 별의 희생을 거쳐 새로운 벼가 만들어지듯이 쓰러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임을 민중들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표현형 특징, 다로 끝나서 다. 현재 어미로 끝난다는 거 특징이고, 핵심 정리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으로 확장을 해보자면, 이게 언제일까? 독재 정권, 독재 정권. 알겠죠? 그럼 이제 더 정리가 되시죠? 독재 정권 하에서 억압받는 현실에 놓여있는 민중의 삶을 별하는 것에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별하는 대상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다. 그럼 주제는 뭐겠니? 민중의 속성을 찾아야지. 별의 속성을 주제야. 민중은 어떻다고? 공동체적으로 유대한다고. 그 다음에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뭐야? 짱이야. 최고야. 뭐지? 그래서 예찬이라고 말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핵심 정리해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거 학교에서 자세히 안 했어요? 자세히 했어요. 안 어렵죠? 마지막 부분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별을 통한 주제 형상화. 민중들의 생명력과 민족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나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옳고 왜냐면 겉으로 볼 때는 막 흔들흔들거리고 되게 금방 픽 쓰러질 것 같잖아. 근데 잘 안 죽어. 그 별의 모습을 통해서 힘없고 가난한 서민이지만 이웃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큰 힘을 갖고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걸 말하고 싶다.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 유대와 신뢰, 몸을 묶고 소리 없이 떠나는 모습, 저력과 희생. 서러움을 달래고 노력을 사귀는 모습은 어지고 현명한 모습,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고귀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어요.